다음은 16년 전부터 노무현 대선 시 부정선거를 발견하고 이후 각종 선거의 부정선거 사례 그리고 2017년 5구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소송을 하고 계시는 현 공명총 이재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여러 번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부정선거를 하고 나서부터 얼굴이 거울을 보면 찌그러져 있어요. 항상 인상을 쓰고 있고. 근데 오늘 좀 웃읍시다. 오늘은 발대식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다른 임원분들도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선거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하고 다르죠. 서방 선진국하고 다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미국은 망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집단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패망으로 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선거 결과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작된 선거 결과가 항상 도출되고 있다. 자, 선거 관련해서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헌법소단 이종만 사무총장님 오셔서 감사하고요. 대진이 대표 고창윤 소장님 오셔서 감사하고 일파만파 이정유 공동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체를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좌충우돌을 하신 그리고 박진감 있게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원gov은 부회장님, 그리고 순국선열 숙무회 상임 공동대표이신 조대용 강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나이 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6425기시고 5.18 진실규명위원장 그리고 초대 구국동지 회장이신 이두호 감사님. 자, 오늘 지금 좀 늦어졌고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또 다음 제 차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공명총 회장님께서 부정선거 종합분석 경과 보고 및 향후 공명총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진 회장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베네수엘라 지금 사태가 긴박하게 되고 과이도가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마두로는 부정선거에서 당선됐다. 베네수엘라 방식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한국이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수출한다고 해서는 개표 조작이죠. 개표 조작을 해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유력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하게 해놓고 선거를 치러서 마두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다. 그래서 과이도가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놓으니까 야당이 놓으니까 국민들이 움직이고 그러니 미국이 이제 군사개입까지 하겠다고 놓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은 야당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야당이 나서야 돼요. 야당이 나서. 지금 보십시오. 제가 16년 이 집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도는 좀 고쳤어요. 중앙선관위가 핵심을 찌르니까 고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큰 변혁은 야당이 나서야 됩니다. 야당이 안 나서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야당을 움직여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좀 지루한 감도 있고 한데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아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부정선거도 종합예술입니다. 여러분 언론, 검찰, 사법부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 하면은 노무현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노무현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때부터가 재밌습니다. 인재가 되리라 생각했죠. 그 당시에. 그런데 노무현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작용했냐면 여론조사가 경선 후보의 결정하는 요소로 나오죠. 여론조사.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또 두 문제가 전자투표입니다. 인재 그때 하나갑이 노무현 이래 놓을 때 다 노무현은 무명인사였어요. 전두환 대통령 청문할 때 집어 던지면 그런 식으로 반짝한 건 또라이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게 한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얼마나 장난치죠?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는 지멋대로입니다. 그 다음 전자투표기 그때 장난쳤습니다. 전자투표기가 개입한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후보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국정원 양심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정원 양심선은 나와서 재검표를 했습니다. 국정원 양심선이 뭐냐면 19명의 국정원 직원이 우리가 개표 조작에 개입했다. 이래서 벌컥 뒤집혀서 재검표합니다. 그래서 막 시끄러지고 데모하고 난리 쳤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거 부정과 집단 학살. 노무현이가 당선됐는데 그 다음에 험난합니다. 부정이다 뭐다 시끄러우니까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는 물에 빠져 사람들 수장시켜 죽인 거죠. 불에 태워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2003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합니다. 일주일 전에 불이 나서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대구 지하철에서. 일주일 전에 부정선거가 사무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돼요. 정권을 잡았어요. 가봅니다. 자, 그래서 나는 1년의 과정이 노무현이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과정부터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하기까지 그 과정이 부정선거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집단 사람이 죽어. 어찌 죽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그 당시에 막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십시오. 웃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일단 이것도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죠? 여백이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저 투표용지 한 장만 주실래요? 우리나라 투표용지 요거는 이해창 노무현이 그때 투표용지입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대만 투표용지입니다. 보이죠? 이쪽 한번 비춰봅시다. 기표 1, 2, 3 이렇게 투표용지 굉장히 크죠? 이게 투표용지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사이에 여백이 있죠? 우리나라 투표용지가 여백이 이래 있고 없고가 이래 놓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제가 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내용 증언을 보냅니다. 전원에게 다 보냅니다. 300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 투표 개선안으로 대만 투표용지를 내가 보냈습니다. 그때 보낸 거예요. 뭐냐면은 이 여백이 있고 크기 때문에 여백이 있으면은 사표가 줄어들죠. 무효투표가 줄어듭니다. 이걸 내가 보냈더니 이놈들이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란데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두 가지 투표용지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게 포커스 맞춰주십시오. 제19대 대통령 선거 장비 해수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이 부정선거 때문에 소송을 낸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투표지 포함해서 모든 장비들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송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한 달은 보관해둬야 됩니다. 그럼 소송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보관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말한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지 발급기라는 데서 출력을 하죠.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걸 초기화하면 안 된다.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여기서 여백이 있는 걸 출력했는지 여백이 없는 걸 출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초기화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소하면 안 됩니다. 초기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19대 대통령 선거 장비 해소 계획인데 내가 이게 최훈 교수한테 줄 거예요. 당신 그 선거 소송을 쓰라. 왜 그러냐면 이 날짜를 보시면은 대통령 선거 장비 해소 계획을 5월 10일에서 5월 16일까지 다 해소하라고 합니다. 5월 9일 날 선거 끝났으니까 소송 들을 그걸 예상을 해서 한 달 동안 해소하면 안 됩니다. 요게 두 가지 투표용지에 했다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요게 공직선거법 186조에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중앙선관위는 세상에 이 나라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행하게 되면은 투표용지 발급기 가져와. 그래서 초기화하면 되는 거예요. 초기화하면 되는데 그걸 검증하면 되죠. 초기화하지 않은 걸. 초기화했으면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발급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낸 자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표용지 두 가지 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왜?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없애버렸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예전에는 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저희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개헌 요구를 하죠. 개헌 요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직선제 개헌 요구였습니다. 직선제 개헌 요구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직선제가 개헌 요구가 결국은 대남적화 전략의 가장 큰 주요 목표였다. 결국 뭐냐면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장악해서 선관위를 통한 선거에 의한 적화를 이미 짜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때 개헌을 해서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때 개표 방법이 이랬습니다. 투표함을 몇 개만 깠냐면 2개만 깠습니다. 단 2개. 그러니까 공정 라인이 2개만 작동했다 이거예요. 쭉쭉 이래 2개만 되고 각 정당 개표 참관인이 8명이었습니다. 8명이니까 여기 4명씩 붙죠. 1당, 2당, 3당 투표함이 까면요. 사람 눈이 10개, 20개만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개표가 서울에서는 좀 늦게 마친 거예요. 지방에서는 빨리. 이해갑니까? 몇 개요? 몇 개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몇 개? 2개만. 2개. 따라해 보세요. 2개. 2개였습니다. 2개였습니다. 부정 못하겠죠? 투표함 하나 까는데
사람들이 10개, 20개인데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 한 사람 와서 도와주세요. 자, 우리 사회는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개표장 배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 자, 이게 2010년도 6월 지방선거 때 개표장 배치도입니다. 이게 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전자 개표기 한 대씩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24대. 24대입니다. 여기 또 수개표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표가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죠? 27개. 27군데. 여기가 대비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제1개표소 설비도 옹진구청. 예, 이 두 군데인데 인천시 옹진구는 섬이 많죠. 그래서 개표장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개표장이 두 군데인데 그게 아까 뭐라고 했죠? 그게 어디에 했죠? 옹진구청. 옹진군청. 여기는 백령도 농협입니다. 거기 투표 전자개표 몇 대 돌립니까? 두 대. 네. 두 대입니다. 이렇게. 옹진구청에 전자개표기 두 대 돌렸습니다. 여기 백령농협에서는 그냥 수개표했습니다. 수개표. 그냥 수개표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전자개표기 24대를 돌리고 여기 수개표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네? 이런 곳에는 개표 참관인이 개표 감시하는 개표 참관인이 몇 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정강은 몇 명 들어야 되겠어요? 100명, 50명.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대 돌리는 곳과 24대 돌리고 수개표 세 군데 하는 곳이 개표 참관인이 동일합니다. 8명입니다. 8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죠. 어떻게 송파구입니다. 여기 서울 송파구 2010년도 개표장 배치도입니다.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전자개표기 24대, 수개표 3군데, 동일하게 개표 감시하는 개표 참관인 8명. 인천시 옹진군청 전자개표기 2대 돌렸습니다. 개표 감시인 똑같이 8명. 그냥 웃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들고 계십시오. 이거 딱 봐야 되니까. 헌법선언을 했습니다. 헌법선언 낼만 하죠? 개표 참관의 숫자가 절대 부족하네 해서 헌법선언을 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서너 번 냈습니다. 외국 사례까지 우리 팀에서 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답변을 전혀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소원은 어떻게 되냐면 민사소송법에 준용을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이런 159조가 있을 거예요. 자백 간주가 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고 내가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안 하죠. 그럼 내가 이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3번이나 냈는데 중앙선관위 절대 답변도 할 수도 없어요. 답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명이 헌법재판관 9명이 그놈들이 기각을 시켰어요. 개표 감시 불능이죠. 개표 감시 불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자개표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져서
노태우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다음 김영삼이를 당선시킨 대통령 선거법은 투표함을 몇 개 간다고 했습니까? 아까 2개. 개표 참관인 8명. 개표 감시가 충분하죠. 근데 영삼이 때부터 2개가 4개를 까라고 2배로 늘어나버렸어요. 개표 참관인 8명인데 2배로 늘어났어요. 또 영삼이가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당선될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어떤 조항을 만들었냐? 투표함 까는 개수 제한을 없애버렸다. 10개, 20개 막 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표 감시하는 개표 참관인을 고려해서 동시에 투표함 개수를 일정하게 해야 되죠.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해야 돼요. 두 개 깔 때 8명, 그럼 4개 까면 16명. 이렇게 27개 하면 몇 명? 지금 그러니까 이걸 내가 헌법소원을 냈더니 우당탕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과 상관없이 전자개표기 대수만큼 늘렸어요. 개표 참관인을 불법으로 늘렸는데 그것도 교대 인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표 참관 불능 상태가 돼서 후닥닥 넘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투표함 2개만 까는데 몇십 명 붙어 있으니까 부정선거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부정선거는 뭐냐? 공직선거법에 의한 부정인데 이 지금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민주화 세력이라는 놈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부정이 가능한 법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가장 공정하고 부정이 불가능한 수개표였다. 그 다음부터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의 선거는 개표 부정이 가능한 용이한 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내가 다 책임집니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말 앞으로 쓰지 맙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적화의 저리부대다. 법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쳐야죠. 저는 증거와 본디로 이때까지 16년 동안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믿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야당이 스스로 공명선거를 할 의지가 없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저희 시민단체에서라도 조금 태클을 걸고 자한당 중앙선관위에서 당대표 위탁해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제대로 된 선거를 하도록 조금 좀 전화도 좀 해주시고. 저는 네.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정당의 선거는 정당에서 알아서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의 선거는 정당에서 알아서 하고 저는 우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여기에 저희들은 집중합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네, 말씀 중에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고명정 조대용 감사님께서 발표하셨던 성명서와 결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출발이 4시 30분이므로 오늘 간단하게 오신 김에 요 자료를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자리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자료 많이 보셨죠?
네. 들어 계시죠? 이게 중요한. 요게 2004년 자, 제일 처음입니다.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 최종 집계입니다. 최종 집계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예측조사입니다. 예측조사 왼쪽이 최종 집계인데 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종 집계가 35.77%입니다. 그런데 예측조사가 35.77%입니다. 맞습니까? 제일 앞면입니다. 제일 앞면. 그 다음에 민주당의 예측조사 7.10%인데 최종 집계가 예측조사가 7.10%죠. 똑같죠? 맞죠? 네. 부정선거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예측조사와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와 최종 집계가 똑같아. 이것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다. 동시에 무슨 증거냐 하면은 중앙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이 짜고 친다.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얼마다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거짓말. 앞으로 모든 부정선거는 항상 여론조사기관이 설레발이를 치고 후판을 벌여서 왜곡하고 여론 왜곡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저지르고 그래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앞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현재도 부정선거 세력은 계속 힘을 발휘하고 부정선거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 모든 정당이 침묵하고 있다. 모든 정당이 이 2004년 이 친구들이 총선에 부정한 이 친구들이 2002년도 노무현도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주체 세력입니다. 그 애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 왜? 이때에 처벌받았다는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 그때 2004년도에 노회 찬이가 비례대표로 입성합니다. 맞습니다. 8명. 그러면서 민노당이 제3당이 됩니다. 그때부터 좌익 내지 좌파. 좌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소송 들어옵니다. 좌익 내지 좌파들이 우리나라 정권에 제도권 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한 칸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요 장의 뒷장. 요겁니다. 요거 개표 조작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장의 뒷장입니다. 개표 조작의 공식이라고 있는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댓글 조작을 하죠. 그 다음에 여론 조작합니다. 여론 조작하고 그 다음에 지지율 조작을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지지율 조작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개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드루킹 사건은 어찌 되느냐면 댓글 조작, 여론 조작까지만 딱 멈췄어요. 정략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과 선관위의 조작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면 되는데 요 증거는 뭐냐면 요거 있죠. 16대 대통령 선거 등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안철수 연구소가 제16대 대선 부정에 부역한 증거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알겠습니까? 안철수 연구소는 부역자입니다. 안철수라면 안 됩니다.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부정선거에 부역했다. 부역했다. 딱 되죠? 네. 나머지는 읽어봅시다.